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의 일부예요. 독자적인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유기적인 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험을 생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을 우리에 맞게 적응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경험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 일련의 과정, 일련의 경험의 과정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불렀대요. 듀이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수능을 아직 멀었지만 수능을 보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수험 생활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할 때 세세하게 날짜별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나 수능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그 한마디로 끝내지 그 과정 전체를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단일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질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험 생활의 그 경험은 질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험 생활의 경험으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것이 그 1년의 과정이. 그러니까 one year이 아니고 1년, 하나에 연결된, 하나에 연속된 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중요해요. 질성이란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의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이었다면 풍성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경험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수험 생활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힘들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보람찰 수도 있고 누구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하나의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 전체에서 느껴지는 가장 강한 감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이 질성이라는 거지. 개인의 입장에서 그 경험을 통합시키려면 그 일련의 모든 경험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질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질성이라는 것은 그 경험을 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요 우아함이 지배적인 특징이었다면 우아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면 질성도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경험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 각지게 그려볼까요? 하나의 전체 경험이 있을 때 A입니다. 이 라지 A를 이루는 되게 세부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더라도 그 먹은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밥 먹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진짜로 밥 먹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했다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식사를 했다를 밥 먹었다라고 표현하잖아. 그 일련의 경험 자체를. 근데 우리가 식사를 했다, 밥 먹었다라는 그 경험을 얘기할 때 먹은 순서와 걸린 시간 이런 거 다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부적인 건 생략하고 그냥 밥 먹었다 정도로 퉁치죠.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그 식사를 하는 모든 경험들에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느낌, 감정인 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듀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경험을 묶어서
라지 A로 퉁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접착제 역할을 질성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근데 질성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식사에서 풍족함을 가장 크게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우아함을 크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수험 생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등학생으로 살았지만 똑같이 수험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가장 큰 정서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르게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질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읽고 있어요? 뭐에 관한 글을 읽고 있죠? 존 듀이가 뭐라고? 인간이 자연과 환경의 일부라는 그 중심 흐름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는 거죠? 인간이 자연과 환경의 일부라며 근데 질성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대체 이렇게 글을 짜주신 걸까?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네요. 인간은 우리가 환경에 맞게 적응하기도 하지만 대상을 우리에 맞게 적응시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과정이네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과 인간이 같이 상호작용,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환경에서, 자연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자연에 맞닥뜨리고 그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연이 풀벌레 하지 마시고 그냥 외부 세계 하세요. 외부 세계. 식사라는 그 행위는 인간만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을 제외한 외부 세계의 대상들도 있어야 그 경험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릇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젓가락도 있어야 돼요. 인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외부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외부 대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에 맞게 바꾼다고요. 어떻게? 질성을 부여해서. 이해가 되세요?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느끼는 질성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외부 세계의 대상을 각자에 맞게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쉬웠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엄청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또한 듀이는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창작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은 질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시작과 끝을 모두 아우르는 경험이어야 돼요. 예술도 이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전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창작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창작자가 감상자의 입장에서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작행위라는 것은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 예술작품에는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감상자가 그걸 전달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작자도 감상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이렇게 읽어볼래요. 우리가 지금 뭘 읽고 있냐면 듀이의 입장에서 인간은 사회에서 적응하기도 하지만 사회 외부 대상을, 외부 세계를 우리에게 적응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은 질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응집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창작행위, 예술이라는 것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읽었잖아요. 질성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면서요. 그러면 왜 창작자는 감상자 입장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오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관이 투영되면 오독할 수 있다고. 경험에 투영하는 그 경험으로부터 느끼는 메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내가 의도를 담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의도를 못 잡아낼 수 있다고. 감상자가. 그것이 질성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또한 뒤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담았을 때 그 의도를 캐치를 해줘야 감상자와 창작자가 인터랙션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속된 말로 개쩌는 거 만들어도 못 알아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상자의 입장에서 계속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한편 듀이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의도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의도는 전해지는데 세부적인 감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행위가,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질성이 필요하죠. 그럼 질성이라는 것은 일련의 경험에서 느껴지는 메인 흐름, 메인 감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메인 느낌. 그 메인 느낌은 예술작품에선 의도가 되겠죠. 그걸 담고자 하는 거니까. 이 의도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물론 거기서 세부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왜요? 경험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감상자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외부 대상을 자신에게 맞춰서 읽어내는 그 본성이 있죠. 왜냐면 인간은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을 적응시키기도 하는 본인에게 적응시키기도 하는 존재니까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무언가로 읽어낼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의도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딴소리 나면 안 돼요. 여기서 추가적인 감상을 뱉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딴소리 나면 안 된다고. 약간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포 문학인데 어떤 작품에서, 어떤 문학 작품에서, 어떤 시에서 보편적인 A라는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A의 흐름 안에서 개인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별의 상황이에요. 그럼 메인 정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특성어예요. 보편적으로. 슬픔, 그리움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 슬픔과 그리움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죠. 개인의 경험을 투영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려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들어와서 추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라지 A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예술작품의 의도라는 거지.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하는 해석의 여지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의평가나 수능은 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문학은 주관성의 영역이야 라는 건 여기에서의 돈이고요. 아시겠죠? 문학 주관적이죠. 맞죠? 근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일단 얘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얘도 못 읽어내면 얘가 안 돼요. 수능 문학은 여기를 요구하고 여기를 묻고 싶을 땐 뭘 주는 거예요? 보기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A가 예술이라는 일련의 경험의 질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나도 끝.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